가난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성실해서 오히려 가난은 더 깊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매일 땀 흘려도 삶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숨만 차오르고 통장은 매달 다시 바닥을 보입니다. 가난은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가 이야기합니다. 돈이 곧 자유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돈은 결국 시간을 품은 결과입니다. 시간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집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간 안에 돈을 불리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갈아 넣습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 그러나 어떤 시간은 흘러간 뒤에도 또 다른 시간을 낳습니다. 또 어떤 시간은 흘러가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몸을 밀어넣을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늘 뭔가에 쫓기듯 삽니다. 이들은 모두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 돈마저도 끝내 내 것이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늘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우리의 주머니를 비웁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잔인합니다. 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사이 빵 한 개 가격이 10% 오르고 전셋값이 몇 천만 원씩 오릅니다. 이렇게 벌어도 숨이 막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내 시간의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내 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과연 앞으로도 같은 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는 변하지만 시간의 가치는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돈도 지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내 속 쾌락 중추는 소비할 때 강력하게 빛납니다. 무언가를 샀을 때 느끼는 달콤함은 원시시대부터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 욕구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오르는 이유입니다. 승진하면 차를 바꿔야 하고 집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비는 결국 내 시간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월급은 매년 3% 오르는 것 같지만 세금과 지출은 훨씬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출 항목이 한 줄 더 늘어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낮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저축하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 대출 이자와 카드값은 점점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쳇바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돈을 쫓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모읍니다. 부자에게 돈은 곧 시간을 사는 수단입니다. 부자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일할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단 하나의 선택만 가집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합니다. 부자는 레버리지를 씁니다. 시간을 곱하고 사람을 곱하고 돈을 곱합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노동소득은 내가 잠들면 멈춥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잠들어도 흘러들어옵니다.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복리가 시작됩니다. 복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을 품은 기적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 시간을 사서 돈을 벌지. 모든 것은 거기서 갈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눈앞의 급여명세서를 붙잡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세상은 이미 그들보다 몇 걸음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가난의 이유는 능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길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을 담아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일하며 번 돈을 한순간에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소유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소유가 아니라 통제에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어야 하고 내 시간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집을 가진 순간 재산세와 각종 비용이 따라옵니다. 매달 관리비를 내고 대출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길 바라지만 현실은 내 삶을 옥죄는 대출과 비용뿐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9억 5천만 원입니다.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왜 자산이 아니냐? 하지만 그 사이 많은 사람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이자에 고통받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자산은 순식간에 빚으로 바뀝니다. 주식을 단타로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쳐다보며 하루 종일 시세를 추적합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가슴이 뛰고 파란 불이 켜지면 숨이 막힙니다. 이런 투자는 결국 또 다른 노동일 뿐입니다. 주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시간을 갈아 넣고 얻은 수익은 자본소득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내가 없어도 돈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자산의 본질은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매일 양동이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한번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길수록 물은 더 크게, 더 오래 흐릅니다. 부자는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둡니다. 부동산 임대료, 배당금, 저작권료, 네트워크 수익.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로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또 부자들은 옵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옵션 가치는 선택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오늘도 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할지, 쉴지, 더 투자할지, 기다릴지. 이 차이가 삶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몸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곱합니다. 사람을 곱합니다. 시간을 곱합니다. 이 곱하기가 자본소득을 만듭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철저히 측정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잘못된 자산의 착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될 거라 믿고 단타로 순식간에 인생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시간을 갈아 넣는 일일 뿐입니다. 결국 내가 없어도 돈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가 잠들어도, 병이 나도, 여행을 가도 돈이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자본소득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시간을 사면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인생을 바꿉니다.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통제하라고, 내 시간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산이란 결국 시간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상 부의 원천도 멈춰선 안 됩니다. 돈을 벌고도 늘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품은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이 자산입니다. 진짜 부자는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도록 설계합니다. 음식점을 하더라도 자신이 주방에 서서 국을 저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 대신 일하고 나는 그 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이익만이 자산이 됩니다. 둘째, 주식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으로 자산이 되진 않습니다. 부자들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기업은 매출을 올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모든 결과가 주식 가치와 배당금으로 돌아옵니다. S&P 500 ETF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3년에 설정된 SPY, 2010년에 설정된 VO 같은 ETF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20년 뒤 5억 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등락은 존재하지만
역사는 항상 우상향의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이 수치는 노동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의 복리효과입니다. 셋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통제하지 못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뢰를 분산해 가집니다. 2010년 초 몇십 원에 불과했던 가격은 2025년 7월 현재 수천만 원을 오르내립니다. 물론 가격은 출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시간이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법정화폐가 흔들리는 시대, 비트코인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모두 집을 자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매달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채와 다름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다릅니다. 상가,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부동산은 매달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물론 공실 리스크, 유지비용, 세금 같은 현실적인 부담도 큽니다. 그러나 잘만 운용하면 가장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다섯째는 지적 자산입니다. 글, 영상, 음악, 디자인 같은 콘텐츠는 한번 만들어 두면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이 한밤중에도 재생됩니다. 그 재생수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내 통장에 현금이 찍힙니다. 음악은 라디오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저작권료를 불러옵니다. 글 한 편이 책에 실릴 때마다 인세가 쌓입니다. 이 지적 자산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킵니다. 한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면 그들이 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콘텐츠 하나가 마치 씨앗처럼 퍼져나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수익을 만듭니다. 박 대리는 올해 39살입니다. 대형 통신사에서 영업직으로 11년을 일했습니다. 연소득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몇 차례 승진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실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모자랍니다. 그는 늘 실적표를 의식합니다. 월말이 다가올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거래처를 돌고 돌아다니지만 숫자는 늘 박 대리의 목덜미를 붙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물끄러미 묻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 집 가져야 하지 않을까? 박 대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지금 가진 돈으론 대출 없이는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그의 시간은 더 빨리 갉아먹힐 것입니다. 더 긴 시간, 더 높은 목표, 더 큰 압박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눈치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만 바꾸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담아둘 자산이 없는 한 삶은 언제나 내일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러나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모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것만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대가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시간이다. 고대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시간을 붙잡지 못하면 돈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품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자신만의 계절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현실의 박대리가 되어 시간을 팔며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다루는 자산가로서 내일의 계절을 심으시겠습니까?